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이 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하이텐션으로 또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조금 줄여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폰 X을 사용하고 있고요. 애플워치는 동생 줬고, 편집용 컴퓨터는 아이맥, 맥북 프로는 외부에서 편집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6세대를 가족용 태블릿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맥OS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구성이 되긴 했네요. 그렇게 애플 생태계를 잘 사용하다가 갤럭시 폴드를 2대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한 대는 제가 사비로 구매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또 한 대는 약 일주일 정도 SKT에서 대여를 받아서 본의 아니게 2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SKT에서 대여받은 제품은 현재는 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메인에서는 SKT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갤럭시 폴드 때문에 5G X 스탠다드 요금제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당히 많은 용량,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용량을 전부 소진해도 일정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된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도 느린 건 정말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입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레알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5G X 프라임 요금제도 있는데요. 물론 5G 상용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5G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와 SK의 5G 요금제,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의 더보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갤럭시 폴드, 제가 사용하면서 어땠는지, 왜 아이폰에서 갤럭시 폴드로 갈아타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렛츠 겟잇! 일단 갤럭시 폴드의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둥글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접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쥐면 걸리는 느낌이 적어요. 그리고 버튼들도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접었을 때 두껍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두께가 요즘 스마트폰 2개를 겹쳐놓은 두께이기 때문에 두껍다는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 또한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더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두께 때문에 주머니에 넣기도 조금은 애매하고, 무게 때문에 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도 조금은 애매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1세대인 걸 감안하면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접었을 때는 두껍고 세로록인 스마트폰이죠. 대략 10년 전에 나왔었던 초콜릿을 연상하게 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치면 미니 태블릿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데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도 한 손으로 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4개, 측면에 2개, 하단에 4개의 절연제를 넣어서 다양한 그립에도 안테나가 죽지 않게 신경 쓴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힌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지금 제가 사용한 지가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처음 받았을 때 단단한 느낌은 안 들어요. 이렇게 접었을 때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림이 있고, 펼치게 되면 100% 펴졌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힌지에서 나는 소리는 처음과 비교하자면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하드하게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제가 수개월 뒤에 갤럭시 폴드를 리뷰한다면 처음보다는 힌지 쪽이 헐거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전에 폴더폰이나 슬라이드 폰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헐거워졌었죠. 여기 있는 갤럭시 폴드도 1세대 폴더블 폰인 걸 감안한다면 힌지는 점점 더 헐거워질 테지만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힌지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접었을 때 뒤틀림 방지를 위해 상하단에 자석이 들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철제 테이블이나 철제 작업대 위에 갤럭시 폴드를 올려놓으면 자력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잡다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사용한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생폰을 쓰거나 필름을 붙여서 사용한다면 철제 테이블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패턴이야 근 10년 동안 안드로이드의 상징과도 같았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펼쳤을 때 화면이 넓기 때문에 좌측, 가운데, 우측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호에 맞게 패턴을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 위치한 지문인식 버튼의 인식률은 좋은 편이에요. 펼쳤을 때, 접었을 때 2가지 상황에서 빠르게 인식하려면 이렇게 측면에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건데, 지문을 상시 인식하게 설정해 놓으면 주머니 안에서 자동으로 풀리기도 하고 5인식으로 인해 바탕화면 스크린샷이 찍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화면이 켜졌을 때 이 상태에서만 인식이 되게끔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얼굴 인식의 속도와 인식률은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얼굴 인식이 낮에는 되게 잘 되긴 하는데 가끔씩 안 먹힐 때가 있고요. 어두운 환경이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얼굴 인식, 패턴,
지문의 순서로 잠금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 밝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부 외부 디스플레이 전부 야외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색감에서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 말이 많았던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현재는 상당히 완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갤럭시 폴드는 화면의 밝기나 색감보다는 여기 중앙에 접히는 부분이 이슈가 있는 모델이죠.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바라보면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야외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긴 합니다. 처음에 태양광 아래서 사용했을 때는 조금 거슬렸는데 지금은 뇌징이 돼서 그런가 거슬리는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운데 주름은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스냅드래곤 855 굉장히 좋습니다. 리소스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임을 해도 막힘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화면 밝기 100% 와이파이 환경에서 원활 극한 옵션으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플레이해도 배터리 온도는 37.3도, CPU의 온도는 40도 후반에서 50도 극초반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면서 스로틀링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정말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활용성도 굉장히 좋아요. 게임을 하면서 카톡이나 인터넷을 띄워놓을 수 있고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태블릿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창으로 띄워놨을 때 특정 앱의 우측이 조금 잘렸는데요. 줌아웃이 안 돼서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요거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앱에서 화면 전환 모드를 지원하면 이런 식으로 외부 내부 액정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임도 지원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키보드는 작은 화면에서는 천지인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펼쳤을 때는 쿼티 키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쿼티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적응이 되고 나니까 타이핑도 상당히 빠르고 이렇게 결합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전면쪽으로 넘어가 보면 디스플레이의 폭이 좁기 때문에 천지인으로 사용을 해도 오탈자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죠. 카메라는 전면에 하나, 펼치면 2개, 후면에 3개, 총 6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품질은 상당히 좋아요. 주간 사진이야 요즘 스마트폰들 당연히 잘 나오죠. 다양한 화각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간 사진을 살펴봐야겠죠. 야간 사진 역시나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초광각, 일반 화각, 망원 전부 수준 이상의 사진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전부 무보정이에요. 사진 촬영은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토로 놓고 찍어도 웬만하면 사진이 다 잘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영상은 어떨까요? 주간은 당연히 잘 나오죠. 하이퍼랩스도 굉장히 깔끔하게 찍을 수 있고 슈퍼 슬로우 모션도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960프레임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촬영을 해도 상당히 밝게 나오는데요. 광량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이즈가 끼긴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야간에 다양한 화각으로 이 정도의 품질을 뽑는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커는 전면 디스플레이 쪽에 상단, 하단에 각각 하나씩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고요. 소리도 크고 밸런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화이트 노이즈 억제력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받았는데요. 다만 소리를 최대로 높이면 약간 찢어지고 먹먹한 소리도 아주 약간 나긴 해요. 하지만 스마트폰 스피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은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와 케이블을 사용해서 10%에서 완충까지는 대략 2시간 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90% 구간부터 더디게 찾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평범한 충전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25W 충전기를 기본 번들로 제공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소모는 배틀그라운드를 최대 밝기로 플레이를 하면 1시간에 대략 20에서 22%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7.3인치 디스플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배터리 지속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웹서핑, 카카오톡,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스트레스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짧다면 짧게,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구매해서 길다면 길게 사용해본 갤럭시 폴드 사용기인데요. 일단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물량 자체도 소량씩 풀리고 있고 1세대 디바이스는 관망해야 된다는 대중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힘든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T다이렉트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매진돼서 10일이 훌쩍 지나서야 주문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품절크리가 터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T다이렉트를 통해 갤럭시 폴드를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혜택들이 갤럭시 폴드와 SK 5GX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 갤럭시 폴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SK 5GX 요금제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다시 갤럭시 폴드로 넘어와서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애플의 제품들로 작업 환경을 구축했었죠. 편집은 맥, 통화와 촬영은 아이폰, 영상 감상은 아이패드,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애플 사옥 대리석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깔아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구축한 애플 생태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폴드를 구매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며 방출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물론 사각 감성과 아이맥 연동성이 매우 아쉽긴 하고 여기 있는 갤럭시 폴드의 내구성, 가운데 주름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카메라, 태블릿처럼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멀티태스킹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아이폰 11 프로를 만져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제가 만져본 스마트폰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10년 동안 지속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리더격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리더스럽죠. 이렇게 저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구매하라고 권유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제품이기도 하고 가격 자체도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에서 그렇단 얘기가 되는 거고요. 폴드 2세대가 나오거나 보급형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면 정말로 꼭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현대과학 기술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폴드는 굉장히 좋은데 녹음 환경이 굉장히 안 좋네요.